1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왜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관찰이나 실험, 측정, 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사실 또는 값을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이용해 형식화한 것이고, 정보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해석되거나 가공된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팩터는 데이터고요. 그 팩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가공된 것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의 가나다 순으로 작성된 피자집 전화번호는 데이터에 해당하고, 고객 평점이 높은 순으로 작성된 피자집 전화번호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2. 다음 중 DB의 정의에 함축된 의미가 잘못된 것은 1.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기록된 저장 데이터. 2. DB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운영 데이터다. 3. DB는 한 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중복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 곳에 모아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다. 거의 맞는 말이긴 한데 중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4. DB는 한 조직이 다시 하겠습니다. 4. DB는 한 조직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 데이터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DB는 한 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억 장소를 전략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다. 즉, 검색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하며, 이런 중복은 관리자가 미리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통제된 중복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중복이 전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 다음 중 DB의 특성이 다시 하겠습니다. 3. 다음 중 DB의 특징이 잘못 설명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관리, DB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DBMS라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2. 실시간 접근성, DB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관리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접근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변화, DB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그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삽입, 삭제, 갱신 등을 통해서 계속 변화한다. 데이터의 특징이고, 그 데이터를 통괄하는 것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총괄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4. 위치에 의한 참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저장된 주소, 즉 위치에 의해 참조되므로 사용자의 요구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답은 4번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위치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이며, 내용에 의한 참조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닌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 즉 컨텐츠, 데이터가 갖는 값에 의해 참조된다는 의미이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명시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더가 어디에 위치하면 접근 가능하냐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을 때 데이터의 위치, 즉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기반하여 데이터를 찾게 되겠습니다. 4.
파일 시스템의 두 가지 특징을 쓰시오. 답은 데이터의 종속성, 데이터의 중복성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우리 컴퓨터 안에 많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어디엔가는 종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OS에 종속이 될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종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딱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중복되어서 저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항공기 예약 시스템에서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예약한 모든 예약 정보를 관리하려고 한다.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예약 정보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되겠죠. 대학에서 교수의 신규 임용과 재임용, 승진 및 급여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데이터가 흘러가죠. 흘러가는 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3. 어떤 동아리에서 길거리에서 일회성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 다음 이 이벤트에 참가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명단을 관리하려고 한다. 이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일회성으로 생성되어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휘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크게 필요한 요인이 아니죠. 4.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 및 보상 내역을 관리하려고 한다. 매년 데이터가 비슷한 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쌓아놓고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6. 3단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DBMS의 구현을 위한 추상적인 설계 표준으로서 DB 구조를 외부 단계, 그 다음 개념 단계, 내부 단계라는 3단계로 구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나눈 겁니다. 7.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스키마란 데이터북 구조를 3단계로 구분해서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답을 먼저 보면요.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차츰차츰 학습을 하면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부 스키마는 외부 단계에서 특정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이 있으면 이 외부 단계에서 외부 단계는 뭡니까? 사용자가 어떤 콘솔이나 터미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걸 이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외부 스키마입니다. 개념 스키마는 개념 단계에서 번기관적인 관점의 전체 DB를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한 조직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조직에 포함되는 조직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정의해 놓는 거. 그런 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개념 스키마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개념 스키마입니다. 내부 스키마는
내부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의 저장 구조를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기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 스키마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 이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DBMS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정답은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이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구조가 변경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DB라는 거하고 DBMS라는 거하고는 차이점을 두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각각의 스키마들이 있었죠. 그런데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은 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용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관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그 데이터만의 특성을 가지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하는지 설명하시오. 데이터의 독립성이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구조가 변경이 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DB 구조를 3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의 관점과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표현하는 방식의 물리적인 관점을 분리시킬 수 있고, 이런 분리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분리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데이터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뭡니까? 독립성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아주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데이터가 시스템과 상관없이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성질이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은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외부 개념 사상에 의한 보장이 되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내부 사상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좀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었네요. 가로 안에 적합한 용어는 뭐뭐란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즉 개념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11.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DML 예비 컴파일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의 예비 컴파일러는 호스트 언어로 작성되어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된 DML 명령문을 추출한 다음 그 자리에 함수 호출문을 삽입한다.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DML 언어로 쿼리를 만든 다음에 시스템에 보낼 건데, 보내기 직전에 DML 예비 컴파일러가 호스트가 알 수 있는, 즉 컴퓨터 서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아는 명령어로 내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그 명령어가 컴퓨터로 보내면 컴퓨터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컴퓨터가 아는 언어로 바꾸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2. 지뢰의 처리기. 지뢰의 처리기는 일반 사용자가 입력한 지뢰문을 처리한다. 그래서 지뢰문은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쿼리라고 합니다. 즉 질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명령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지뢰어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한 질문을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3.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실행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관리한다. 실제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려고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게 런타임입니다. 런타임을 처리를 준다는 거죠. 저장 데이터 관리자. 4. 저장 데이터 관리자는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을 담당한다. 그래서 저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불러오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뭡니까?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그걸 캐치해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접근을 허용해도 될지 막아야 될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객체에 대한 정의, 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시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목록인데 비슷한 목록인데 유형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뭡니까? 이렇게 목록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카탈로그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것들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객체들을 카탈로그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객체에 대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면 테이블에 대한 각각의 정의들을 이렇게 카탈로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만들 때 해당되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을 해서 그 테이블의 정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필요한 카탈로그들을 보유하게 되고 관리하게 됩니다.